안녕하세요. 클라우드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번 SDDC에 관한 영상에 이어서 SDDC 기반의 클라우드 구축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CMP는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IDC 리서치에서 7년 연속 CMP 1위를 차지하고 있는 VM웨어의 vRealize Automation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잘 구성된 인프라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것을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보통 요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IaaS부터 해서 뭐 예전에 레거시한 플랫폼 기반의 파스 또는 컨테이너 기반의 파스 또는 어플리케이션 딜리버리 기반의 사스 형태의 어떤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딜리버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서비스 레이어인 거고요. 저희는 이 서비스 레이어를 담당하는 게 vRealize Automation이라는 제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줄여서는 저희는 VRA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동화 툴들을 뭐 아시는 것들도 많을 거고 아마 사용해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좀 오픈 소스로 보시면은 예전에는 뭐 셰프, 퍼펙 또는 좀 더 그다음 트렌드로는 뭐 앤서블, 요새 클라우드 IaaS 쪽 인프라이즈 코드로는 테라폼, 이런 다양한 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또 상용 툴도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보통 과거의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각각 클라우드의 어떤 인프라 자원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터치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배포 작업 또는 설정하는 작업들을 쭉 워크플로우 순서화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서비스로 만드는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배포한다고 하면은 각각 인프라의 특성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하나하나 세세한 터치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서비스를 배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만약에 어떤 서비스 구축을 잘 해 놨는데 만약 뭐 좀 다른 형태의 인프라 인프라 구조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서비스를 그대로 이전해서 똑같이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인프라 리소스들을 하나하나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인프라 구조가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워크플로우나 이런 방법론이 좀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 배포하는 방법론을 각각 인프라에 맞게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의 뭐 예를 들면 VM웨어 클라우드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1차 사업, 2차 사업 때마다 각각의 어떤 서비스 설계안을 내놓는다든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들어오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별 서비스 설계안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굉장히 많은 공수가 필요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트렌드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디클라라티브 프로비저닝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인데 인프라를 정책 기반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터치를 하지 않고 단지 정책적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이 서비스는 각각의 정책을 소비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 서비스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만 동일하게 유지된 어떤 인프라가 있으면은 어떠한 인프라라도 서비스는 동일하게 배포가 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결국은 내부적으로 어떤 각각의 다른 인프라들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방법론을 클라우드 어그노스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아마 시장에서 좀 느끼시는 게 예전에 클라우드 인프라 배포를 예전에는 앤서블 정도까지 해서 아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요새는 테라폼으로 많이 넘어온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테라폼이 사실 이 클라우드 어거노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 에저 코드를 실현한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에 테라폼도 완벽한 클라우드 어그노스틱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vRealize Automation은 이 클라우드 어그노스틱을 지금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어그노스틱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서비스 설계안 하나를 가지고 이기종의 어떤 인프라가 있더라도 동일한 거버넌스 정책, 보안 정책,
또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권한 정책, 접근 정책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vRealize 오토메이션의 클라우드 어셈블리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어셈블리는 어떤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그 정책적으로 설계한 인프라 위에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클라우드 어셈블리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들은 제가 그냥 이따 데모 때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클라우드 영역, 즉 컴퓨팅에 대한 정책 설계,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 설계, 다음에 스토리지에 대한 정책 설계, 다음에 VM 스펙에 대한 정책 설계, 그리고 VM 이미지에 대한 정책 설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조직에 대한 정책 설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설계된 정책을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리소스 기반으로 해서 드래그 보드에 이렇게 끌어다 놓고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일부 좀 세세한 설계를 하시면은 어떤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서비스는 어떠한 인프라가 되더라도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하나의 배포 방법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미 이 블루프린트에서 다양한 리소스 설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클라우드 어그노스틱 항목으로는 5개의 리소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볼륨 이렇게 5가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어그노스틱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어떤 클라우드에 대해서 네이티브 서비스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까지 같이 설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VMware나 또는 AWS, Azure, GCP에 대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원을, 리소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배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가지 방법론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이닛입니다. 클라우드 이닛 같은 경우는 이미 오픈스택이나 뭐 AWS, Azure 등 많은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이제 부트스트랩용 어플리케이션 배포 방법론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VRA에서도 이 클라우드 이닛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서블이나 컵백 같은 CM2를 저희가 같이 연동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vRealize 오토메이션 안에 오케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하는 방법론을 제공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나온 기능은 아닌데 저희가 10월 달에 다음 버전의 vRealize 오토메이션이 나옵니다. 거기 그 버전에서 저희가 블루프린트 안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배포에 대한 설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vRealize 오토메이션의 모듈은 서비스 브로커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프라에 대한 어떤 설계를 하는 모듈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비스 브로커는 그 서비스를 셀프 서비스화 시킬 수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된 어떤 블루프린트를 카탈로그화 시켜서 어떤 엔드 유저한테 제공해 드리는 게 이 서비스 브로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블루프린트와 카탈로그의 차이를 살짝 설명드리면은 블루프린트는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배포하는가, 즉 서비스를 어떻게 배포하는가에 대한 어떤 설계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설계안을 가지고 어떠한 승인 정책 또는 이 블루프린트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가, 권한 정책 또는 이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배포한 게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 리스 정책 이런 정책들을 한꺼번에 설정을 해서 이것을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게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승인 정책, 2일차 작업 정책, 리스 정책 이런 정책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모듈은 코드 스트림이라는 모듈입니다. 이 코드 스트림은 이전에 설명드린 모듈들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전에 설명드린 모듈은 결국은 인프라를 어떻게 배포하는가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는 모듈이었다면 코드 스트림은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담당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용자가 어떠한 A라는 사람의 승인을 받고 B라는 사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승인된 결과를 뭐 어떤 ITSM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인프라 배포를 한 다음에
배포된 것을 가지고 다시 뭐 ITSM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승인자한테 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제 사용을 하게 한다. 이런 비즈니스 로직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이 코드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코드 스트림의 역할은 사실 기본적으로 CI/CD 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개발자가 어떤 코드를 Git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된 코드가 Git에서 이벤트를 발생을 해서 빌드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 붓고 그걸 쿠버네티스에 적재를 하고 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CI/CD를 돌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즉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이 코드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클라우드 어셈블리, 서비스 브로커, 코드 스트림 이 세 가지 모듈이 합쳐져서 저희가 vRealize 오토메이션이라는 제품 안에 들어있고요. 결국은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잘 설계된 인프라 위에 올라가 있는 오퍼레이션 영역까지 합치면 그게 SDDC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영역과 서비스 영역을 잘 합치면은 이것을 저희가 CMP라고 부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설계된 인프라가 있다면 이걸 저희는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많이 가셨나요? 오퍼레이션 레이어와 서비스 레이어를 합쳐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CMP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DDC 소프트웨어 디파인 데이터 센터와 CMP 영역을 모두 합쳐서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제품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